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또 음식을 보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해 주시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선 피부염 이러한 피부 질환에는 매운맛과 짠맛의 음식을 자주 먹으면 치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의대의 무슨 뭐 석사 과정에 다니고 뭐 피부과 전공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 학생이 왜 짠맛과 매운맛을 먹어야 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너를 가르치고 있는 그 교수님께 음식이 보약이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한번 여쭤보고 교수님이 뭐 안 가르쳐 주신다면 나한테 다시 오너라. 그리고 어, 어디 한의대에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냐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나한테 얘기하라 했더니 못 밝힙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소견의 그러한 석사 과정에 한의대 무슨 뭐 어디 한의대인지 모르지만 한의대에 이런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좁죠. 이 세상에는 병을 고치는데 한 가지 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의 종류가 많습니다. 소화제도 수십 종류입니다. 그러면 소화제 종류가 왜 여러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가? 80%의 약성을 충족을 갖추고 있으면 그건 식품공전, 약품공전에 있어요. 거길 기준에 합당하면 A, B, C, D의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든지 다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에서 의사에게 우리 약을 좀 써주시오라고 그냥 뒷돈까지 몇십억씩 대면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배고플 때는 처방하는 게 뭡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밥을 먹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식을 먹어서 배고픈 것을 해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 짬뽕, 뭐 짜파게티, 뭐 삼겹살, 추어탕, 매운탕, 라면, 만둣국, 돈가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입맛에 맞게 배부르게 먹으면 배고픔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질병도 그 사람의 체질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이 한 가지 약으로만 그걸 쓴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는 거죠. 지금 그 피부병을 한약으로만 고친다고 하는 이런 이 어느 한의대 그 석사 과정에 있는 그 학생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세상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 피부병을 그 유튜브에도 올린 게 있어요. 어느 사회에 보면 전 세계 악성 건선 피부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름을 해수욕을 글로 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그 사회 있죠. 거기로 옵니다. 가면 그 막 이런 데서는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떨어지던 것들이 2주 동안 그 소금 물 속에 아주 여기보다 염도가 300배가 강합니다. 거기에 그냥 2주 동안 담그면 거의가 다 개선됩니다. 거의가 다. 근데 자국으로 가면 다시 재발하죠. 그래서 해마다 또 하고 해마다 또 하고 우리나라 있던 사람도 못 고쳐서 양이나 그 양의학을 안 가봤어요. 한의사를 안 가봤겠어요. 다 가봤어요. 못 고치니까 사회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담그더라 이게. 그러나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니까 재발되더라 이게. 그래서 바닷물에 담그고 있더라 이게.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우리나라 서해의 염기 농도와 사해 염기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해 염기 농도는 약 28% 플러스 마이너스고 사해의 염기는 330 플러스 마이너스 100배가 씁니다. 엄청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 아니면 이러한 건선 피부염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양약을 하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한 방이면 끝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면 피부병 고치는데 애기똥풀, 무즙, 와사비, 산초기름, 생식, 매운맛의 음식 어떤 것인지 고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처럼 한약으로만 고친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남대문을 안 갔다 오고서 남대문에 문지방 타나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질병을 고치려 들면 아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 아주 쉽게 소화장애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 이게요. 소화장애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우선 소화장애가 있다. 그러면 요 엄지손가락으로 명치를 꾹 눌러서 배가 아프면서 소화장애 있어. 그건 소화제 먹으면 됩니다. 또 단맛의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눌렀는데 아프지 않고 소화장애가 없다. 그거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원기가 소실돼서 그런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약은 소화제를 처방합니다. 그죠? 아주 쉽게. 그 다음에 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당귀 좀 들쩍지근한 거 좀 넣죠. 그리고 뭐 화딱지나 열성으로 인한 식욕부진 이런 것은 소시오탕, 또 신경성 식욕부진은 뭐 향사육 군자탕, 또 삼출건비탕, 또 분노, 근심, 화딱지가 막 극에 달해서 이런 정신적인 곤의에 탄 것은 뭐 온담탕이라는 걸 또 처방하고 있고 뭐 전시 이공산, 뭐 가미 이진탕, 뭐 토사작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이 소화장애가 있을 때. 그런데 무슨 한약으로만 뭘 고친다고 그래.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일반 민중의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더 웃겨요. 벌꿀 장사는 소화장애 있을 때 꿀 한 숟갈 먹이면 또 끝납니다. 소금 장사는 소금 먹으면 끝나요. 또 소금을 양말에 집어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배에다 올려놓으면 또 소화장애가 없어져요. 간장 장사는 간장 한 숟갈이면 돼요. 새우젓 장사는 새우젓 몇 알 집어넣으면 돼요. 또 발 마사지 하시는 분은 아치 있는 부분에 비위장 부분을 마사지하면 또 소화장애가 없어져요. 수지침 하는 사람 손가락에, 이침 하는 사람 귀 잡아당기면 되고, 추나요법 하는 사람들은 척추를 교정하면 돼요. 인삼장사는 인삼고 먹이면 되고, 무장사는 무즙 먹이면 되고, 식혜장사는 단술 먹이면 되고, 건강을 하시는 분은 칡즙이나 호박즙, 그 다음에 양파즙을 먹이면 소화장애가 다 해소돼요. 설탕장사, 설탕 타 먹이면 됩니다. 설탕도 우리 일반적으로는 독이지만 잘 쓰면 약입니다. 양배추 장사, 양배추 즙이면 됩니다. 일본에선 겔포스의 원료, 양배추 즙을 이걸 짜서 그걸 분말로 만들거나 겔 상태로 만드는 게 그게 겔포스예요. 그러면 음식을 전체적으로 맛으로 구분할 때 보면 단맛은 위장 기능을 좋게 하고 매운맛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해소하고 짠맛의 소금은 이런 짠맛은 소금이 짠맛과 단맛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해소시켜 소화장애를 해소시켜줘요. 그러다 보면 음식의 맛으로 따지면 단맛, 매운맛, 짠맛이 소화장애를 해소시키는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류로 보면 한 10대까지 되죠. 소화장애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근데 음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약만으로 뭐 피부병을 고친다고 얼마나 웃기냐. 무식해지? 이해가 했어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올바른 처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약 한 가지로 병을 고치려.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걸 깨우치려면 뭐 그놈이 아마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를 한 30년 정도 한 뒤에도 깨우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이야기,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은 체질에 맞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으니 그걸 체질에 맞게 잘 적용하면 병을 고칠 수 있으나 약 한 가지만으로는 못 고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숨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깊은 뜻을 전혀 공부하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물론 한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한 20, 30년 동안 깨우치느라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 이런 걸 깨우칠 겁니다. 그래서 체질이 다른 만큼 다양한 치유법,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소화장애 있을 때 양약은 소화제 하나 처방하고 한약은 뭐 이렇게 뭐 당귀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거 넣고 그 외에 이렇게 많은 소화장애를 치유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유법을 알아야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만으로 사람을 고친다는 이런 그 강조하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맞는 말이죠. 남대문에 안 갔다 온 놈과 남대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남대문에 안 갔다 온 놈이 이깁니다. 왜? 남대문이라고 하는 큰 대문에는 원래 문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지방을 넘나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갔다 온 사람은 문지방이 없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석사생 지 나름대로는 무슨 뭐 한의대 뭐 석사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여기 지금 꿀 장사, 소금 장사, 간장 장사, 발 마사지, 이침, 추나, 인삼 장사, 그다음에 무 장사, 식혜 장사, 건강을 하신 분 설탕 장사, 양배추 장사 보면 그냥 웃기지도 않습니다. 세 발의 피 조족절입니다. 이 양반들이 또 이놈 보고 얘기할 때 무식한 놈이라 할 거예요. 무식한 놈. 나하고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고.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속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음식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세균성인 경우에 항생제를 쏴서 고칠 수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다른 부작용 없이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음식이 가장 최상위의 처방법이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웃긴 얘기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음식이 보약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좋아하지 말고 뭐 급할 땐 약을 먹어야죠. 그러나 약을 필요할 때는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자기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 그게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치유의 방법이고 음식을 잘못 먹었으면 음식을 잘 찾아 먹으면 되고 뭐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으면 되는 거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자연 치유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또 민중 의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대체 의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대체 의학이고 민중 의술이고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약만 강조하지 마세요. 약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 약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